부산의 한 호텔에서 거하게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던 사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 사람. 사장님하고 이래 매치가 갖고 앉아 그때는 기분 좋게 먹고 나왔어요. 사업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인공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술집에 올라간 거예요. 나갔다는 거야. 갑자기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호텔 안 CCTV에 찍힌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후진을 하려던 차가 갑자기 멈춥니다. 1구죠. 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요. 네, 차 밑에 사람이 깔려왔거든요. 관리가 있어요. 사람 살아있는 거 같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소리 내고 있어요. 승용차 밑에 누군가 깔려있다는 겁니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현장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머리가 끼어 있고 허리 쪽이 차체에 닿여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체를 끌어올려 가지고 의자를 그대로 이렇게 당기는 상태예요. 차 밑 좁은 공간에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두피 외상이 아주 심각하고 등에 찰과상이 많고 머리가 많이 다치고 차체 아래 낀 남자를 꺼낸 것은 겨우 성공했지만 남자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잠시 소생이 되셨다가 사망을 하신 거죠. 공다수 45분경에 사망했습니다. 두부 손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아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막히고 끔찍한 사고를 당한 남자는 호텔에서 사라진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새벽 1시 55분 호텔에서 나간 남자가 40분 뒤 8km나 떨어진 아파트에서 발견됐습니다. 승용차 밑에 깔린 채로. 그런데 이 신발은 홈플러스 앞에 도로상에 있었고 휴대폰은 소방서 밑에 그 교차로. 사고가 해운대 지점이라고. 예, 해운대 소방서 주변으로 보고 어떤 사고 최종 정지 지점까지 한 4.55km 되니까. 유류품이 발견된 곳이 사고 추정 장소.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까지 무려 5km를 차 밑에 깔린 채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 살이 다 컸어요. 이 두개골도 터졌어요. 앞반바의 높이가 30cm. 우리 아이 등치가 1m 78에 몸키로수가 98kg 나옵니다. 이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가 그 차 밑에 딸려가지고 5km까지나 알을 그까지 끌고 가가지고. 뭐 아파트도 없고 뭐 밥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완전 일반 도로가였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왜 사고를 당했는지. 이 사고를 가족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 갑자기 사라진 남자가 8km나 떨어진 낯선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차 밑에 깔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호텔 근처도 아파트 근처도 아닌 전혀 다른 곳. 그것도 6차선대로 한복판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그래서 차 밑에 사람이 깔렸다면 차주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차가 덜컹해가지고 누가 봐도 덜컹했습니다. 덜컹했기 때문에 뭐가 걸렸나, 내 차에 뭐가 걸렸나 싶어가지고 이상 있나 싶어 내려서 뒤를 바퀴 봤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갔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답니다. 도로에서 뭔가 걸린 것 같아 차에서 내려 살펴봤지만 남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데요. 다시 주차장까지 5km를 더 오는 동안에도 이상한 게 없었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차량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사람이 박아보면 헤드라이트라든지 범퍼에 금이 가든가 뭐라도 흔적이 있어야 돼요. 무릎을 박고 튕기기 때문에. 차 어디에도 손상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충돌 사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충돌 사고를 시뮬레이션 해봤지만 차량에 흔적도 없이 사람이 차 밑에 깔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체 남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쓸린 자국이거든요. 어디가 지금 보면 이쪽에는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지가 있는데 유독 요 부위만 지금 깨끗하게 닦여 있잖아요. 이쪽은 뭔가 접착이 됐단 말이거든요. 배기통 부분에
눈에 띄는 흔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면 지금 이거 손으로 잡았어 지금. 지금 손으로 잡은 장은 안 하나 지금 손 만지 말아요. 차에 매달린 흔적이었습니다. 차 밑에 끼인 거 뭐 확실하고 끼인 채 매달려 온 게 맞다고 봐주십니다. 차 밑에 남자의 몸이 낀 후 그 상태로 끌려간 것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충돌 사고의 가능성이 없다면 대체 어떤 사고였을까요? 누워 있는 상태를 진행 중인 차가 가면서 끼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량 진행 방향으로 남자가 반듯하게 누워 있었을 경우 사람의 몸이 차체에 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당시 남자의 상처 부위와 인형의 상처 부위가 일치했습니다. 다리부터 이런 식으로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서 다리부터 끼어가면서 몸이 맞춰졌 것으로 추정입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수막 현상으로 마찰이 없어져서 거기까지 갈 생명이. 호텔에서 멀쩡하게 걸어 나왔던 남자가 대체 왜 6차선 대로 한복판에 반듯한 자세로 누워 있었던 걸까요? 사람이 디비져도 반듯하게 안 넘어지잖아요. 옆으로 고골하지거나 뒤로 디비지거나. 그리고 그 친구가 아무리 술이 취해도 길가에 누울 만큼 그 정도는 아니에요. 혹시 1차로 사고나 가해를 당한 뒤 그 상태에서 2차 사고가 이어진 건 아니었을까요? 본인 불상의 어떤 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웠을 가능성은 없나요? 궁금해서 그런 건 일체 없었다. 외상이 없었거든요. 어제 타격한 무릎이라든지 허리를 봤던지 외부 흔적이 없었고요. 사고가 아니라면 대체 왜 도로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던 걸까요? 그날 남잔 사업 성공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화도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고. 아, 그러세요? 예. 몇 시까지 같이 계셨나요? 제가 있은 게 1시 한 30분에서 40분 그 사이. 형이 먼저 가라 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먼저 넣고. 그날 술자리에서 뭐 좀 특이한 동향이나 느낌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특이한 거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사건이고 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그래 갔다는 게. 이 친구 그 차가 좀 특이한 마세라티 그 수동 차를 타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와 운전 방식이 다른 수입차다 보니 차를 운전해주던 대리기사가 따로 있었다는 건데요. 대리기사와 함께 자신의 차로 사고 지점까지 이동한 걸까요? 그런데 전화가 이제 1시 36분인가 그랬습니다. 새벽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디쯤이요 하더라고요. 차가 도착할 쯤이고 내가 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데 움직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대리기사에게 차를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한 뒤 남자는 새벽 1시 55분 술집을 나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을 때의 시각은 1시 59분. 그리고 2시경 호텔 앞 도로로 향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뒤 남자는 호텔에서 대략 3km 떨어진 해운대 소방서 앞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보로 이동할 만한 거리인가요? 도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지나야 되고 어제 비도 왔었고 부산에 그 친구가 비를 맞고 5분 10분 사이에 움직일 거리가 안 돼요. 분명히 뭘 타고 움직였어요. 자신의 차를 탄 것도 걸어서 간 것도 아니라면 남잔 그곳까지 어떻게 간 걸까요? 기둥 뒤에 약간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가 기둥 뒤에 있었는데 택시 쪽으로 갔어요. 타는 건 안 보이는데 정황이 기둥 뒤로 들어갔는데 택시가 움직였으니까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하기 위해서 거기서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해운대 방향으로 샹 가버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택시가 얘인가요? 택시가 요겁니다. 택시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차고요? 맞습니다. 남자가 술집에서 나온 뒤 2시 3분 택시를 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년, 3년 동안 지금 택시를 탄다든지 내가 오지 않는 이상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계속 전화를 내한테 했으면 했지. 택시 타는 거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남도 안 믿고 술을 먹으면 자기 경계를 많이 해요. 자기 경계를 많이. 남들이 이제 자기를 해치고 하는 그런 게 있을까봐 큰 돈을 만지고 좋은 차를 타고 뭐 그것도 아주 고가품의 차거든요. 그것도. 뭐 부산에 2대밖에 없는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좀 경계심이 있으시고. 그렇지. 우리 아이 타는 모습을 뭐 안 나오노? 어느 택시 회사고 이거라도 좀 밝혀보자 했습니다. 그 택시가
우리 아이가 타고 정말 택시를 타고 갔는 건지. 차량을 특정을 못.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찾으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택시를 탄 것도 좋아요. 그 택시를 타가지고 소방서 앞에서 왜 내려나는 거죠, 제 말은. 집에 오던가. 택시를 탄 거라면 왜 연고가 전혀 없는 곳에서 내려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건지 지인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집이나 회사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 그게 왜 갔느냐고. 경찰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남자를 목격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가 오늘 또 목격자를 확보해서 지금 진술을 받았는데 도로상에 그 남자 한 명이 취해서 서 있다가 도로에 눕는 것을 봤다. 목격했다는 분이 딱 그런 일이 있구나. 시계를 보니까 02시 18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취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남자가 호텔에서 나와 2시 3분경 택시를 탔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km 떨어진 해운대 소방서 근처에서 내린 뒤 도로 위에 반드시 누워 있다가 주행하던 차량 밑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 벌어진 사고였다는 건데요. 술은 많이 드셨었어요? 그 친구가 술은 안 취한 겁니다. 왜냐하면 술이 말술이에요. 양주 한 5-6병 마시도 끄떡없어요. 그 비 많이 오는 데서 이불로 큰 대자로 묻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약 안 탄 이상은 술이 세기 때문에 약 안 타고는 저기 뻗을 놈이야 이거.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신 사람 모두 정신을 놓을 만큼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남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해운대로 오는 도중에 다시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마지막 전화인가요? 예, 그게 마지막 전화입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하는 말이 형님아 빨리 좀 오나 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죽겠다는 얘기를 내가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로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예,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 발음을 감이 멀긴 했지만 취한 목소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였을까요? 사고를 당하던 그 시각 남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을까요?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혹시 압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누가 뭐 길거리 술취가 있으니까 막 때려갖고 끌고 왔는지 그 잠바도 없지. 남자가 술집을 나설 때 입고 있던 점퍼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 입고 갔던 그 옷이 현장에 나갈 적에 꼭 입고 나간다는 그 옷입니다. 근데 그 옷도 없어요. 지갑도 하나 없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밑에 깔린 남자가 발견된 건 2시 30분. 사고 추정 시각은 2시 18분입니다. 1시 59분 호텔 앞에서 찍힌 CCTV를 마지막으로 남자가 사라졌고 그 뒤 택시를 타고 사고 장소로 이동했다면 사고 장소에 도착하기 전 19분 동안 혹시 남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들의 죽음엔 아직도 의문 부호들이 남아 있습니다. 야, 아빠 왔다. 아버지가 평상시에 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 우리 아버지가 마음 알겠죠? 내가 지금 자식을 잃었는데 남을 탓하 뭘 하겠어요. 하나,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가는 꼭 알고 싶습니다. 그날 무엇이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과 미래를 빼앗아간 걸까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 19분 그 시간의 진실을 너무도 찾고 싶습니다.